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년과 비교해서 그리 빠른 더위는 아니라는데요. 그래도 마스크까지 끼고 있어서 그런지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더위는 예년의 무더위 그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수도권이 걱정입니다. 주말과 휴일 연속해서 5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계속해서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탁구장에 방문 판매업체 롯데월드까지. 문제는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감염이 9%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도 오늘은 순차 등교 마지막 순서로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생들이 등교길에 올랐습니다.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참 어렵기만 합니다. 무더위 속에도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 싸움은 좀 더 오래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챙기세요. 충진한 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장 라이프 사이언스. 휴스, 건강한 나의 내일, 휴스, 행복한 나의 내일, 휴스,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형님, 큰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가 인상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쌍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6월 오픈 예정.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 4월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복구 대책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산림청 산사태 방지과 이성진 예방대응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백은 TV 구독자 10만 돌파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응원해주신 덕분입니다. 예, 입소문을 타서 이제 20만 30만 돌파는 뭐 시간 문제일 것 같고, 어쨌든 뭐 우리 경제에 대해서 통찰력을 좀 키우고 싶다, 좀 경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분들 최백은 TV를 보시면 거기 해답이 다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 한일 갈등 상황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에 앞서서. 오늘 하루 종일 매스컴 장식했던 가장 큰 뉴스가 바로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간단히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해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뭐 한 3년쯤 됐나요? 3년 전에 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뭐 뇌물 혐의 등등해서 재판받는 과정 다 보셨을 텐데. 그 혐의가 있는 거고 이번에 영장심사 받은 게 바로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분식회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뭐 분식회계를 했네, 뭐 주가 조작을 했네, 뭐 회계 사기를 쳤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영장심사 소식인데 자, 이
이재용 부회장을 보는 시각이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서요. 한 가지가 바로 이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 불법 행위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처단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코로나 이 사태, 이 경제 위기 속에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면 우리 경제 이거 어떡하냐. 삼성전자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은 어떤 시각,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지금 뇌물하고 분식회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둘 다 이제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된 거예요. 뇌물도 그렇죠. 네. 뇌물도 사실은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구조적인 하나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요. 예. 성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자본이 많이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자본을 되게 현대 우리가 기업 조직에서는 되게 주식 발행을 통해서 대중으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자본을 이제 그러니까 유치를 하는 방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대중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자본을 유치를 하다 보면은 대주주 그러니까 원래 창업주라든가 대주주의 지분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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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일종의 분산 하나의 경향입니다. 예. 선진 국가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경영권 승계라는 것은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창업주 집안에서 이 계속해서 경영권을 승계를 할 때 예. 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되게 미국 같은 데서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또 가족 승계 이 가족 중에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다시 이제 그러니까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직한 하나의 모습인데 예.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3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예. 내려와 있는데 3대 내려오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소유 네. 분산 문제가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무리해가지고 가족한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가족이 절대적인 지분을 갖는 방식을 네. 추구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불법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네.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런 사태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것을 그냥 이 삼성전자 혹은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때문에 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삼성 하게 되면은 이씨 집안으로 이렇게 증식화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경영자에 대한 어쨌든 간에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면은 삼성 이 그룹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 논리를 되게 그동안 반복적으로 펴왔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이런 논리를 네. 펴왔고 그래서 재벌들이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러한 일단 경영자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법 앞에 평등해서는 유예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상식이잖아요. 예. 법치 국가에서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중요한 경영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을 해줬을 경우 그냥 우리가 이것을 봐줄 경우에는 네. 그걸로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만만치 않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재용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회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삼성이 만약에 그러니까 흔들린다면요. 예. 삼성이라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구멍가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예. 삼성이 저는 그런 기업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예. 삼성도 결국은 뭐냐면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기업 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경영 저희 말해서 그러니까 그룹에서는 총수라고 부르거나 혹은 경영자이건 간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없다고 해가지고 기업 경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일은 저는 상상할 수 없고요. 예. 네.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니까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이 과거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회에다가 강요를 하고 있는 것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고요. 예. 거기에 대한 어쨌든 과학적인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봤을 때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한 사례를 보게 되면요. 2001년도에 예. 저희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요. 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21세기의 가장 큰 경기 침체가 2001년도 경기 침체였었는데요. 예.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요. 예. 그때 동시에 뭐냐면은 그 미국의 그 엔론이라고요. 에너지 기업인데 예, 예. 굉장히 대형 기업이었었습니다. 예. 뭐 상위 랭킹 4위를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요. 예. 이 기업이 분식 해결했고요. 예. 혹시 뭐 청취자를 위해서 분식 해결을 간다면은 분식이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들이 분장할 때 예, 예. 얼굴에 분장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옷도 이제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저기 이 분장을 하고요. 그 분자입니까? 네, 그 분자입니다. 예. 네, 식자도 이제 그러니까는 장식한다 할 때 식자 이거고요. 회계를 이렇게 막 꾸미는 그렇죠. 거군요. 칠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요.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대로 하지 않고 예. 이걸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거짓으로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피해는 결국 뭐냐면 많은 투자자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회계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자료가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안 담겨 있으면은 그걸 그 자료를 진실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투자한 사람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 엔론 사태라는 게 뭐냐면 그 엔론이 그래가지고 그게 분식회계가 발견되면서 분식회계를 하기 전에 하면서요. 예. 미리 그러니까는 그 임원진들은 그러니까는 자기 챙겨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 목표 챙기고. 팔고 나갔구나.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냐면 그것이 이제 결국 회계장부가 마냥 숨길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을 때 이제 대규모 이제 투자자한테 피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파산까지 됐습니다. 예. 파산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임원진들은 그러니까 장기 징역형까지 살게 되고요. 예.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거를 그냥 방치해가지고 그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주게 되면은 경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부작용이요. 예, 예. 그럼 다른 기업들은 그럼 나는 왜 안 봐주냐? 예.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가는 데인데 예. 이게 무너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입니다. 네. 예. 자, 이 분식 회계하는 모습 뭐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우리가 많이 봐옵니다. 그런 기업들 다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삼성이라고 그렇죠. 예외는 할 수 없다는 거. 예. 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해서 흔들릴 삼성이라면 지금의 삼성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예. 우리가 삼성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그러니까 이시 가문의 어떤 하나의 개인 그 소유 기업이 아니라 예, 예. 그들이 소유한 지분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선진화되고 발전하려면은 체질이 그러니까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를 단호하게 오히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처벌을 하는 것이 예. 삼성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나쁜 관행들 뿌리 뽑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지금 뭐 맞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아베 리스크 이런 얘기가 있듯이 맞습니다. 오너 리스크 없도록 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번 일을 계기를 삼아서 뿌리 뽑아야 된다는 말씀 듣고 자, 한일 갈등 얘기를 좀 해보죠. 크게 네. 봐서 최근에 그 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이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가 예. 있고 예. 일본 전범 기업 그러니까 일본 제철이죠. 일본 제철 예. 상대로 자산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 그 공시 송달을 했던 이 예. 문제로 해서 한일 관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자, 이 전체적으로 이 한일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흐름을. 이게 청취자들이 이제 시간이 한 거의 1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예, 예. 좀 이제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작년 7월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 그러니까 7월 초에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이제 규제를 이제 그러니까요. 예. 이제 도발을 했었었죠. 예. 당시에 그 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었죠. 그게 이제 2018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었고요. 예, 10월 달에요. 예, 10월에. 그러면 그때 뭐냐면 우리 정부가 뭐냐면 초기에 대응했던 것이 WTO에 제소를 했었어요. 처음에도 했었죠, 제소를. 예, 그때. 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일본이 소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면서 대응을 했었고 일본이요. 예,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WTO에서 그러니까는 이 일본이 그러니까는 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사안이었었습니다. 원래가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당하게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의 이 거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예. WTO 규정에 위반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뭐 어떤 잔머리를 굴리냐면은 안보상의 이유를 이제 그러니까 끄집어냅니다. 북한에다가 우리가 뭐 전략 물자라 그랬나요? 뭐 수출을 한다 예. 이걸 받아서. 그런 물자들이 그러니까는 예. 소위 말해서 적성 국가에 그러니까 흘러 들어간다. 유형 예. 국가들한테 예, 이런 예. 식의 이제 논리를 폈지요. 예. 근거도 없이요. 예. 그러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그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그러니까는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협력할 수 없는 국가라고 규정한 이상 예. 우리도 뭐냐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를 예. 계속해서 재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해가지고 종료를 선언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일 관계가 상당히 이제 파국으로 이제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요? 예. 예.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가 일본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 WTO 최소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친호를 하고 예. 그다음에 지소미아도 그러니까는 조건부로 그러니까는 연장을 해주는 거를 방식으로 우리가 시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11월이었고요. 11월이었습니다. 예. 11월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뭐냐면 이제 이 무역 협상을 하기로 이제니까요. 예. 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요. 예. 우리가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대로 복구하라. 네,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는 이거였었거든요. 예. 그걸 위한 이제 그러니까 소위 국장급 회담도 진행이 되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왜 국장급들이 일본에 가서 푸대접도 한번 받고 제대로 한번 대접받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이 걱정하는 부분들, 소위 말해서 안보상 이유로 가지고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보완을 다 했습니다. 예.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난 거죠. 10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예. 근데도 뭐냐면은 일본이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도 이제 그러니까는 이 원상복구도 안 하고 하니까는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 예.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5월 말까지 답을 달라 했는데 아무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예. 하다 보니까 다시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해서 WTO 제소를 한 거예요. 5월 말까지 대답을 하라 하는데 일본이 무시한 거죠, 우리나라를. 그렇죠. 그냥. 예. 그렇죠.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뭐냐면 WTO 제소로 다시 돌아간 거죠. 예. 그러니까 WTO 제소로 돌아간 거를 가지고 일부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했다는데 예. 강경했는데 이건 강경이 아니라 뭐 그럼 정상적인. 누가 옳은지를 국제사회에다가 한번 판단을 맡겨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일본이 왜 이걸 민감하게 반응하냐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어요. 예. 안보상 문제도 다 해소했을 게 없거든요. 예. 일본이 요구하는 우려사항 다 해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국제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패소하게 되면은 예. 사실 일본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실추가 되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예. 반응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일본 입장 속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이걸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해결하라는데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의 판결에 그러니까 사실 개입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민주주의 국가 속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미국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예. 어떤 소위 말해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예.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미국에다가 그거 매기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요? 안 되는 거죠.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그 국가에 진출했으면은 그 국가의 그러니까 국내법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만약에 일본 기업이 중국이나 미국 가서 했으면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미국이나 중국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상상도 못하죠. 예.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보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 정부가 그러니까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그렇죠. 박정희 시스템 속에서도 다 군사독재 시절은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런 시스템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사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법부에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사법부도 마냥 이제 그러니까 이걸 기다릴 수 없다 보니까 공시 송달을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자산 매각이 이제 그러니까는 차곡차곡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8월 예. 4일부터 이제 2달 후부터 예. 이제 돌입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한쪽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일본 아베가 이제 경제 도발한 그러니까 그 예. 목적을 하나도 달성 못하면서 예. 그동안의 경제 수출 규제하면서 피해는 일본 기업들이 더 많이 보고 일본 경제가 더 많이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국이 피해는 보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달성하려는 목표도 달성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 부리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베 리스크입니다. 이런 게. 그렇죠. 아베 리스크입니다. 지도자의 생각, 판단이 이렇게 흐려지니까 일본 전체가 지금 욕먹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아베가 지금 사실 이번에 코로나19에서 한 거 봐보세요.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검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올림픽도 그러니까 계속 추진을 하려고 국민들 검진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뭐냐면은 대부분 선진국가 나라들이 다 도입한 그러니까 진단키트 이 요청도 한국에다 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국민들의 그러니까는 이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왜 안 했습니까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과거에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한국한테 그 손벌리기가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 피해가 고스란히 뭐냐면 일본 국민한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도자나 잘못 만나게 되면은 자해가 나라가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 1분 정도로만 시간이 안 돼서 지금 한간에서 특히 보수 언론 쪽에서 일본이 반드시 이렇게 되면 보복을 해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 큰 타격받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작년 7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계속 해왔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부품 소재 자립화한다든가 수입을 다변화한다든가 규통사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에 그러니까는 이 의존도를 줄이게 되고요. 그러면 그 반도체 부품 소재가 가장 그러니까 일본이 보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품 소재라 그랬었어요. 나머지들은 더 쉽지요. 자립화 혹은 대체하기가요. 사실은요. 그 일본에서 보복해올 게 그 정도밖에 없을까? 다른 거 혹시 없을까요? 지금 그래서 검토되는 게 뭐냐면요. 관세 부과를 얘기를 하는데 관세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하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규모가요.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지난해 기준만 하더라도 거의 190억 달러 정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해방 이후 계속 적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세 전쟁은요. 미국과 중국을 참고하면 돼요. 자, 미국이 중국에다가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중국 없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관세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 가지고 중국을 끌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 아베는 지금 반대로 하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자기들이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가 자기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똑같은 짓인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보복? 전혀? 이건 이거 허세입니다. 허세. 오히려 당시에도 제가 그랬지만은 국내 내부의 단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우리 사회 내부에 일부 이 보수 언론들이 일본 추종식으로 작년과 똑같은 시기에 그런 주장을 반복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9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 4월이었죠.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최초 집계보다 훨씬 큰 피해 면적이 축구장 한 2,700개 정도 규모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산불 복구를 위해서 49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될 거라는데요. 산림청 산사태 방지과의 이성진 예방대응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진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청에서 이 안동 산불 복구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예. 490억 원 이상의 복구 비용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490억 원 예산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겁니까? 예, 총 이제 복구 비용이 490억 원으로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와 응급 복구를 위해서 산림재해대책비 13억 7,400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예. 또한 긴급발체의 경우에는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에 95억 원을 현재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예. 나머지 381억여 원에 대해서는 내년 21년부터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항구 복구 등에 이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구가 응급 복구, 항구 복구 이렇게 나눠서 하시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나눠서 그래서 응급 복구 하는데 뭐 3차 추경해서 예산도 받고 해서 한 뭐 100억 원 정도 복구비를 쓰고 항구 복구하는데 이제 21년 내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한 380억 원 정도 투입해서 복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안동 산불이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국내 산불 가운데 가장 피해 면적이 컸다고요? 네네. 이번에 안동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최종적으로는 1944헥타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예. 해당 피해 면적은 말씀하신 대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국내 산불 가운데 가장 큰 피해 규모였습니다. 예. 안동 지역이 산불 진화 당시보다 이제 최종 조사 결과 피해 면적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예. 이에 대한 이제 원인으로는 당초에는 피해 산불 현장에서 좀 도면상 계략적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고, 또 피해 당시에는 이제 지표화로 나무에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어서 산출되었었는데, 최종 조사 과정에서는 이게 나무가 피해로 고사된 걸로 다시 나타나서 이후에 이제 피해 지역에 포함되면서 좀 확대된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지표화라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죠? 지표화라는 게? 땅 위에만 이제 불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나무는 살아있는 것으로 피해가 나타난 것이었는데 나무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무도 다 고사된 걸로. 그래서 의문이 갔던 게 처음에 발표랑 최종 집계랑 이게 차이가 너무 커서요. 왜 그랬나 했더니 처음에 집계할 때 도면을 보고 이제 계략적으로 산출했던 그 원인이 하나가 있고 나중에 이제 땅만 타고 나무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무도 나중에 다 고사를 했다. 그래서 피해가 훨씬 커졌다. 그렇죠?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산림청에서 임의적인 이런 재척을 좀 최소화하고 좀 피해지 우선적으로 피해지 외곽을 총 피해 면적으로 한다든지 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불 피해 이렇게 처음에 최초 집계할 때 좀 축소해서 집계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고요? 산불 피해.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오차가 적도록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6월 말 되면 뭐 집중호우도 내리게 되고, 그럼 뭐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 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제 2차 피해가 산사태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생활권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산사태 예방 사업과 긴급 벌채를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업의 경우에는 우려되는 지역 중에 시급성이 2개소를 선정해서 6월 말까지 좀 긴급하게 마대 쌓기라든지 아니면 마대 수로 이런 긴급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그 외에 여지로 조사된 4개소에 대해서는 사방댐 같은 이런 적정 사방 공종을 활용해서 올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생활권 주변에서 산사태 발생이나 또 이런 피해목 쓰러짐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긴급 벌채를 실시하는데요. 주택지, 학교, 병원, 양로원 등 이런 주요 보호시설 주변 300m 이내에 면접한 피해지에 대해서
헥타에 대한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피해가 우려가 큰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는 산불 진화 직후에 산사태 분야 전문가로 긴급진단팀을 구성하였었는데요. 예. 이 긴급진단팀으로 현장 긴급 진단을 실시하였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산불 피해 조사 복구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즉 안동시와 또 국립산림과학원, 사방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생활권 주변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보강을 하겠다는 네네네. 말씀. 예. 그러니까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주택지 주변이라든지 뭐 학교도 네. 있을 수 있고 병원, 양로원 이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예. 네네. 이런 인접한 지역 한 총 360헥타르 정도 규모로 해서 네, 우선 긴급벌채의 경우 그렇게 360헥타로 긴급벌채는 그렇게 하고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복구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네네. 자 그러면 그 응급복구를 하시고 나서 이후부터 다시 살림이 예전처럼 복구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이 시작돼야 될 텐데 복구는 어떤 차례로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까? 우선 산림 복구를 위해서는 피해지에 대해서 먼저 벌채를 하고 즉 나무를 먼저 내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요. 벌채를 할 때 이걸 뿌리째 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다 뿌리째 안 뽑아는 경우도 있고요. 아 밑동은 저 뿌리는 놔두고 그 옆에 이렇게 다시 심게 되나요? 다 죽은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째 다 뽑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예. 그리고 또 특히 이게 벌채도 문제지만 나무를 심기 위해서 또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이 필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분석도 해야 되고. 지형, 뭐 지형이라든지 뭐 고도라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합한 나무 추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군요. 네네. 따라서 이제 먼저 좀 이 훼손된 산림 복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나무 심기 즉 조림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렇게 나무를 새로 심는 작업, 조림 작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은 276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데 근데 이 조림 작업이 왜 이렇게 3년씩이나 2021년부터 3년씩이나 걸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한 1900헥타가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넓은 면적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묘목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묘목은 종자를 채취해서 2년 정도 키워야 하니까 한 최소한 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현재 키워놓은 묘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조림을 할 계획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무 심기는 이제 말씀드린 산불 복구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묘목 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이제 복구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피해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꺼번에 심을 묘목이 지금 없는 거군요. 그래서 3년에 나눠서 묘목을 다시 키워서 또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3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거고. 자, 일단 뭐 나무를 다시 심는 데는 3년 정도가 걸리지만 완전한 생태계 복원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원래 울창한 산림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희 산림청의 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불 피해지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숲의 외형적 모습은 산불 피해 이후에 한 20년 정도가 경과해야지만 70% 정도 수준이 회복이 된다고 하고 산불 발생 이전과 같이 크게 성장하려면 5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더군다나 뭐 산불로 불에 탄 토양의 낙엽층이나 부식층까지 회복이 되려면 10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산불 낸 사람 잡지 못했죠? 네,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방화나 실화일 텐데 그 한 사람 때문에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되고 50년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이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다 돼서
산불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산불 예방을 위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예, 산불은 예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설마는 방심이 대형 산불로 이루어져서 순식간에 우리 생명이나 뭐 생활터전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니까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절대 불씨를 다루거나 뭐 인화 물질을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성껏 이제 갖고 온 우리나라 숲과 산림을 지키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국민 여러분께서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이 연간 이게 돈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221조 원에 달한다면서요. 산림의 네네, 공익적인 기능. 이게 국민 네. 한 사람당 한 428만 원에 우리가 산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데 예, 다시는 예. 다시는 이런 산불 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림청 산사태 방지과의 이성진 예방대응계장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점점 스포츠 소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프로야구 소식부터 좀 볼게요. 그 한화 이글스의 한용덕 감독이 지금 한화가 14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퇴진을 했고 2군 감독이었죠. 최원호 감독이 지금 감독 대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운동역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최원호 감독은 국내에 몇 안 되는 박사 감독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공부하는 야구인이 좀 있어요. 마혜영 씨도 그렇고 몇몇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민철 단장이 야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데려온 2군 감독 출신이에요. 아, 예. 근데 이번에 해설도 한 6년 했거든요. 예, 해설도 아주 잘했어요. 조곤조곤하게. 예. 인천고 당국대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하나 대전연고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 대전연고 사람들로 많이 꾸려졌거든요. 하나가. 예. 특히 천안 북일고 출신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 이번에 장시환도 그렇고 신정락도 그렇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북일고 감독도 북일고 6년 연속 북일고 선수가 1차 지명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순혈주의 아니냐. 그런 소리 들었었는데, 이 대전과, 또 하나연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천고 출신의, 이 최원호, 2군 감독이 이제 감독 대행을 맡게 됐는데, 예. 맡자마자 10명의 베테랑들을 2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10명이나요? 예, 이성열, 장시환, 안영명, 이태양, 송광민, 최진행, 이런 선수들인데, 최진행도, 그러니까 37%에 해당하는 선수를 다 2군으로 내려보냈어요. 김태균은 그대로 있나 보네. 김태균 막 올라왔거든요, 사실상 김태균은. 예. 아마 열흘 이상 2군에서 좀 생각 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또 고민 좀 하라. 기량이 더 들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 지금 하나 이글스는 지금 2할 때 승률입니다. 사실 프로 스포츠는 1위가 너무 잘해도 재미없어요. 그럼요. 승률이 6할 그렇죠. 때에 돼. 1위가. 1위가 6할 때고. 최하위도 3할 때는 재미없어요. 4할 그렇죠. 때 돼요. 4할 정도 돼야. 가장 재밌어요, 그게. 10개 팀, 30개 팀이라고 하더라도 1위가 6할 때 후반, 최하위가 4할 때 초반. 이게 가장 재밌거든요. 2할 때면
과거에 산미 슈퍼스타즈 있을 때 재미없잖아요. 그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 예. 그때 80년대, 재미없듯이 90년대. 이번에 예. 다시 이제 그게 재현되고 있는데 예. 과연 최원호 감독이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 전부 다 또 밥만 먹고 야구를 했잖아요. 네, 그럼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이거 따라 잡을 수 있거든요. 예. 아마 하나이글스가 이번에 뭔가 터닝 모멘트를 저는 잘 마련했다고 봅니다. 예, 한화에 다시 재기량을 찾는 게 우리 프로야구 전체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봐야죠. 자, 김연경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예. 자, 보통 이 김연경 선수가 해외 나가 있을 때 한 20억 받지 않았습니까? 연봉을? 근데 이번에 복귀를 하면서 흥국생명으로 다시 오면서 3억 5천만 원인가요? 이 정도 받는다면서요? 지난 2016년부터 줄곧 발표를 해오고 있거든요. 예. 핸드볼 정통한 소식통이. 예. 그때 16억 원으로 전 세계 남녀 포함해서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배구 선수 중에 4년 전에. 전 세계 1위. 예, 남자는 11억 원이 넘는 선수가 없고요. 아, 예. 여자 중에서도 중국의 쭈팅, 세계 최고의 거포잖아요. 예. 이 선수보다 2억이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은 23억이에요. 아, 23억이에요. 세금을 떼고 예. 20억이 조금 안 되죠. 세금을 떼면은. 그렇죠. 예. 그 정도 이제 사실 중국에서도 이번에 또 불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코로나19도 있고 또 예. 여러 가지 상황도 곁들여져서 또 김연경 선수도 그동안 또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더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제가 볼 때는 예. 한 가지는 올림픽 출전. 아, 내년에 마지막. 네, 왜냐하면 예, 김연경 도쿄올림픽.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예. 부상 때문에 못 나갔거든요. 무릎 연골 파열로. 예. 2012 런던 올림픽 때는 일본과 동메달 결정전에서 1대3으로 졌어요. 그랬나요? 그리고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예. 생각지도 않았던 네덜란드한테 8강에서 덜밀 잡혔거든요. 네덜란드 예. 우리보다 한 수 아래였었거든요. 예, 예. 이번에 이제 내년에 김연경 선수가 우리 나이로 34살이 됩니다. 88년생이니까. 예. 마지막 도전이에요. 그렇네요. 첫 번째 올림픽이고 두 번째는 신생팀 창단으로 전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 배구가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높거든요. 연간 운영비가 35억 내지 40억인데 프로야구 팀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남자 배구 시청률 앞섰고 예. 어떤 게임은 프로야구 시청률도 앞서고 있어요. 저도 여자 배구가 더 재밌어요. 남자 배구보다.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거포들도 또 때리는 맛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7구단이 지금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김연경 선수 주축을 하면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 흥국생명으로 지금 수도 있고. 아니 흥국생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1년만 뛰고. 근데 예. FA 2년 남았거든요. 흥국생명에서 2년 더 뛰어야 되는데 2년 뛰고. 이번에 계약을 할 때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하고 그래도- 신생팀 생기면 갈 그래도 수 있고. 1년 더 있어야 돼요. 계약은 계약이고 그래요? FA로는 2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계약을 1년만 한 것은 1년만 하고 풀어달라는 뜻 같아요. 이번에 여기까지 이제 많이 양보했는데 예, 연봉 많이 그 양보했으니까. 생긴다는 대의가 또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이 김연경 선수가 이번에 6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3억 줄여서 3억 5천으로 줄였고 예. 또 후배들 위해서라지만 예. 이런 거 또 크게 보면은 지난번에 복근 파열이 됐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8억 정도 날라갔다고 제가 취재했거든요. 예. 왜냐면 액자시바 씨가 예. 너 올림픽 나가서 다졌으니까 연봉 깎자고 해서 깎았어요. 그것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지금 올림픽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올림픽 출전, 또 하나는 7구단 창단. 이렇게 되면 김연경 선수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네요. 올림픽에서 잘하면 메달도 또 따고, 예. 또 하나는 6개 구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7개 구단으로 늘어나면 이것도 김연경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배구 역사를 위해서 하나의 큰 족적을 남기고 싶은 게 저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여자 프로골프에서 김효주 선수가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한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요. 손흥민 선수 이제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요거 잠깐 먼저 얘기할게요. 김호주는 빨간 셔츠, 그리고 김세영은 빨간 바지를 입고 연장전 했거든요. 빨간색 서로 바꿔 입었는데 김효주가 이겼고요. 맞다. 둘이 붙었죠. 손흥민 선수는 20일 날
예. 토트넘 대 맨유가 맞붙는데 아마 뛰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정규 리그죠? 그러니까 20일에? 네, 정규 리그입니다. 예. 17일 개막되는데 다음 주 맨유 대 토요일. 토트넘 첫 번째 경기는 20일 날 있어요. 예. 이거는 만약에 패하게 되면 내년에 챔피언스 리그 출전이 어려워지거든요. 아, 그래요? 이건 팀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지금 토트넘이 마이너스 적자인데 예. 챔피언스 리그 출전해야지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구단으로 볼 땐. 예. 근데 지금 토트넘이 41점으로 8위, 맨유가 45점으로 5위거든요. 예. 이거 잡으면은 이제 4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9게임 남았기 때문에. 그렇네요. 만약에 이거 못 잡으면은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걸 걸고 해리케인, 손흥민 뭐 다 출전시키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는 17일 날 시작되는데 손흥민은 토트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일 날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볼 수 있네요. 네. 다음 주 토요일 손흥민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몸 상태는 괜찮죠? 뭐 다른 다 얘기는 없죠? 회복됐습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예. 팔도 다 수술이 끝났고 군대도 그래요? 다 4주 훈련 끝났고 해서 예. 골치 아픈 거 두 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아주 그렇네요. 홀가분한 아마 심정으로 그 경기에 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더위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우리 지역 대기온 내일은 34도까지 치솟고 모레도 32도가 예상되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온열 질환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들 한낮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또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자외선, 오존 모두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피부도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8도, 한낮에는 34도까지 오르겠고 예천, 상주, 의성은 35도까지 예상됩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45%입니다. 날씨였습니다.